안녕하세요. 저 무인건축의 박준건축사입니다. 먼저 그 호스텔 용도를 정확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저희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보면은 종류별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저희 건축법에서 숙박시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숙박시설은 조금 깊게 보셔야 되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일반 숙박시설이랑 관광 숙박시설 두 가지로 분류가 되시고요. 호스텔은 관광 숙박시설 중 호스텔로 보시면 되세요. 호스텔이랑 조금 비슷한 유형의 형태가 호스텔, 소형 호텔, 의료 관광 호텔 이렇게 묶여 있고요. 이 세 가지는 제가 봤을 적에는 프로그램이 많이 비슷하세요. 호스텔은 다른 숙박시설이랑 조금 다른 게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같이 하는데 이 얘기는 일반적으로 객실이시면 객실 안에 샤워실이나 이런 게 같이 묶여 있잖아요. 호스텔 같은 경우에 이거 좀 분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숙박시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 작은 형태도 가능하고 그리고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호스텔을 과연 지을 수 있는 땅이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땅에다 지을 수 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관광 숙박시설이다 보니까 관광진흥법을 적용받으세요. 근데 또 특이하게 건축물이다 보니까는 건축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검토상에 좀 상충사항이 있는데요. 이 관광진흥법상 되는 용도랑 저희 건축법상 되는 용도가 달라요. 건축법상으로는요, 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밖에 못합니다. 제가 좀 보시기 편하게 두 개를 좀 분리해 놨습니다. 보시는 게 보통은 국계법이라고 해가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으세요. 그리고 밑에 있는 법률로 저희 도시계획조례 있고요. 도시계획조례는 저희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봅니다. 일반적인 건물의 용도는 이 국계법 상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지정된 용도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개의 법규를 이렇게 오버랩을 해보니까는 도시계획조례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심상업지역, 일반 근린만 가능한 걸로 보여요. 이거는 서울 한정이기도 하고요. 또 서울도 보시면 뭐 지구단위 계획이 있기도 하고 기타 여러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적용 시에는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지방을 가거나 하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광진흥법상으로 보시면요, 보니까는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뭐 중공업, 그리고 자연녹지도 가능한 것 같아요. 가능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나머지를 좀 뺀 거는 어차피 서울이 이 정도 한도 내만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로 좀 묶어놨어요. 그럼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과연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될까? 아니면은 관광진흥법을 따라야 될까? 이 두 가지가 되게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관광진흥법 보시면은 그 사업계획 승인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제16조 5항에 보시면은 앞에 보셨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의 시설을 적어야 되는데요. 예외 조항이 있어요. 같은 법 제76조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저 76조 1항이 각각의 시설에 들어가는 용도들을 지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용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관광진흥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보실 적에 관광진흥법상 가능한 용도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원래 저희 국계법보다 조금 더 풀어주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이제 저희 도시계획상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런 문제들을 좀 보완하기 위한 내용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분들이 있어요. 크게 상업지역, 뭐 당연히 되겠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들어온 게 주거지역, 공업지역, 복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이 포함되고요. 이 대통령령으로 포함된 내용은 저희 관광진흥법 시행령사항인데요. 시행령사항에 이렇게 네 가지를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 준주거, 중공업, 자연녹지인데 자연녹지는 많지 않죠. 아마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세 가지로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항인데요. 6항 보시면은 저희 학교보건법인데 학교보건법 제6조 1항 내용들을 단서로 적용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현재 학교보건법 6조가 없습니다. 6조가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돼요. 제가 봤을 적에 아마 이 바뀐 법이 서로 체크가 안 된 것 같아요.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본 건 아마 이거 학교환경 정화구역 심의 내용들로
좀 개편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건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50m 이내에 있으면은 시민부터 하고 요청 규모 있으면은 심의를 받아라. 이 내용들은 아시죠? 다만 그 내용들이 저희 이제 6항에 있는 것들이 조금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호스텔 관련된 검토 사항인데요. 이거는 관광사업 등록 기준이긴 한데 호스텔업에 대한 좀 기본적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편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른 숙박시설과는 다르게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 다른 건축이랑 다른 게 이 사업계획 승인을 별도로 좀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 사업계획 승인 내용과 이제 건축법 내용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승인 관련된 내용 중에 저희가 이 주거지역이랑 그리고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법상 없었던 내용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관광진흥법상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두 가지 시설을 쓰는 경우에는 이 별도의 적용 사항들을 좀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밑에 부분인데요. 저희가 사용 가능한 조건들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이건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래서 쓰시려고 하면 대지가 있으면은 이 앞에 이제 도로가 있는데요. 그럼 기본 도로가 여기 8m 도로인 거예요. 그리고 면적한다는 의미는 이 도로와 닿아 있는 이 땅에 닿아 있는 이 폭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이게 4m 이상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땅은 다 되실 것 같고요. 제가 봤을 적에는 이 8m 도를 확보하냐가 핵심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예외사항으로 20실 이하인 경우에는 4m를 주겠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도로는 4m입니다. 기존에 건물이 있다고 하면은 막다른 도로가 아닌 이상은 4m 이상은 확보되셨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러면 이거만 하면 되겠죠. 20실로 하실 건지 넓게 하실 건지. 근데 사실 땅이 작으시면 20실 이상 넣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대규모로 크게 개발하지 않는 이상은 4m 안에는 다 들어오실 것 같으세요. 이때 좀 보셔야 되는 게 애매한 게 이걸 거예요. 경계선에서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땅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대지 경계선이 있습니다. 여기 아마 도로가 있겠죠. 여기는 이제 건물을 지으실 거예요. 이렇게. 그럼 건물이 예를 들어서 3층짜리라고 하면은 여기 창문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 높이가 이 도로의 2배 이상 하라는 넘을 수 없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세요. 주차장 관련된 건데 증축 같은 거 좀 검토하실 적에 되게 애매할 거예요. 주차장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이랑 밑에 저희가 비고 사항까지 같이 넣었거든요. 저희 숙박시설은 제가 서울에서는 그 밖에 건축물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 시설을 제외한 거니까 200제곱미터당 한 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검토하실 적에 주차장이 얼마나 좀 산정하냐가 되게 헷갈리세요. 이것도 정리해드리면요. 비고 5번인데 기본적으로 저희 들어가실 수 있는 게 프로그램이 용도 변경되는 게 있고 신축되는 게 있고 증축되는 게 있으실 거예요. 신축은 되게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이렇게 지으시는데 건물이 500제곱미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200제곱미터당 한 대니까 5대인 거고요. 주차 대수는 반올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5대니까는 3대가 됩니다. 만약에 500제곱미터가 작아서 2.4대, 9대가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 컨셉은 좀 똑같습니다. 용도 변경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만 설계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증축을 하시면 이렇게 증축이 올라가잖아요. 요거는 신축분을 설계를 해서 예를 들어 세대가 나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세대는 세대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증축분은 여기만 저희가 별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물이 또 있는데 자, 이거를 이제 일부 층을 용도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3개 층이었었는데 근생 사무소나 음식점이었다고 해볼게요. 근데 한 개 층만 바꾸시는 경우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층만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근생이 134제곱미터당 한 대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근생 시설을 예를 들어서 저희 주택으로 바꿔볼게요. 2가구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그럼 각각 한 대씩이니까
여기에서는 실제로 2대가 필요하신 거죠. 그러면 최초의 세대였는데 지금 2대가 있고 플러스 2대가 되시는 거니까는 이렇게 4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0점 이하의 수인 경우에는 시설부를 증축하는 경우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계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수가 0.5 미만일 때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계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한 수로 소점 이하로 본다.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 한다. 그래서 0.5 이상인 경우에 이를 한 대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초의 건물이 있고 증축을 하세요. 근데 이 증축분이 예를 들어서 0.5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얘는 빼겠죠. 근데 그 위에 또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이때는 이거 2개는 합산으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0.4대였는데 이 위를 올리니까 이게 0.5대더라. 그럼 이제 0.9대가 되는 거니까 이건 한 대로 하죠. 최초의 설계 이외에 들어가는 것들은 계속 부족된다고 보시면 되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실무에서는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대수를 0대로 본다. 이게 좀 달라요. 용도 변경은 저희 1대 미만이신 경우에는 무조건 0대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증축은 0.5 미만이어야 되죠. 0.5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 안 되고 0.5를 넘어가시면 1대로 봅니다. 근데 주차장법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하부를 현행법규로 보라라고 좀 되어 있어요. 이게 최초에는 0대였는데 이 증축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0.9대고 0대고 0대인 경우에는 얘가 0대가 아니고 현행법규를 다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예를 들어 여기에 시설이 있으면 시설에 따른 현행법규가 들어가겠죠. 일단 0대인 것 같은데 0대가 안 되고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 장애인 시설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호스텔을 하시면은 혹은 다른 시축하실 적에 제일 힘든 게 장애인입니다. 왜냐면 장애인이 들어가면은 건물이 작으시면은 뭐 경사로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용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세요. 이게 공사비도 들어가지만 실제 안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단차가 되게 높다거나 하면은 차량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 일반 숙박시설, 뭐 생활 숙박시설은 30실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을 받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관광 숙박시설을 보시면은 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장애인 관련된 편의시설 법규를 보시면은 요 호스텔은 무조건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는 게 요 법적으로 맞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설치를 안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좀 찾아보니까는 요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별도로 갖고 있는 건데 그 보건복지부 장애인 권익 지원과에서 만든 건데 관광 숙박시설 같은 경우 그리고 보시면 이 호스텔이나 그 소형 호텔, 의료 관광 호텔은 규모가 작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반 숙박시설은 30실까지 제한을 두는데 얘는 제한을 두지 않으니까 좀 불합리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호스텔이나 소형 호텔이나 의료 관광시설도 똑같이 30실 이상만 적용을 하겠다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근데 보셔야 되는 게 이게 2018년 8월 29일 지침이에요. 근데 지금 이미 거의 10년 가까이 됐죠.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